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숲TV로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이따가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 같은 것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워싱턴 대 보스턴 경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은 이번 시즌에 좀 벤치를 강화한 느낌이 납니다. 이제 아브디아를 처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센터였던 게포드 같은 애들 시즌 중반에 작년에 내보내고 그랬었는데, 라인업 자체는 제가 작년에도 이제 빌라의 쿨리발리라든지 뭐 이런 애들, 워싱턴은 윙 자원들이 꽤나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키스포트를 주전보다는 쿨리발리를 선발로 내세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쿨리발리 꽤 좋은 선수로 봅니다. 워싱턴이란 팀 그런 규모 치고는 나쁘지 않은 윙 자원인 것 같아요. 수비력도 있고, 그리고 뭐 쿠즈마는 수비는 좀 부족하지만은 공격력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된 선수고, 이번에 아마 2픽인가 3픽으로 뽑았던 알렉사르도 되게 좋은 선수예요. 그런 느낌 나고, 센터 자리도 발렌슈나스로 그래도 좀 국밥 같은 선수를 보강을 했다. 이래가지고 워싱턴은 작년보다는 좀 이제 인사이드 보강이 성공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저는 조던 풀은 좋게 안 보는 선수이기도 하고, 쿠즈마도 그 돈을 받기에는 다소 좀 거품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오늘 제가 워싱턴도 벤치 뎁스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써놨는데, 얘네들이 오늘도 브록던이나 사딕 베이 둘 다 뭐 작년에 포틀랜드나 애틀랜타에서 위치가 있던 선수기들 하고, 워싱턴이 오늘은 결장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보스턴은 지금 포르징기스가 없긴 하지만 이 자리를 뭐 루크 코넷이나 호포드, 자비어 틸먼 이런 애들이 채우고 있고, 저는 3옵션이 자비어 틸먼조차 좋은 선수라 생각을 하거든요. 멤피스에서 보여준 것도 많았었고, 그리고 뭐 보스턴에서 이제 하우저, 샘 하우저, 핵심 벤치 자원 중에 한 명이 결장을 한 그 퀘처너블이 붙어 있다 이러긴 한데, 아무래도 보스턴은 제가 여러 차례 선발 장원들 5명들 가운데 1명 정도는 빠져도 팀 자체의 이런 생산력은 크게 변함이 없다. 넬 레이팅이냐,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뭐 호포드라든지 뭐 심지어 테이텀이나 브라운, 화이트 이런 애들이 빠져도 보스턴은 크게 흔들리는 편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그런 것들이 보여서 작년에도 이 경기가 그 양팀의 맞대결이 4대 0이었었거든요. 보스턴이 전부 승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번 정도는 워싱턴이 12.5 기준으로 프렌에 성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경기는 그 워싱턴의 3점이 막 40% 혹은 45%그 정도로 터졌었고, 보스턴은 3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한마디로 워싱턴이 엄청나게 터졌던 경기라든지, 그리고 또 한 번 프렌이 나왔던 거는 보스턴이 시즌 막바지 때, 4월달 막바지 때 주전들을 전부 다 뺀 경기였었거든요. 그럴 때도 보스턴이 승리를 했었다. 워싱턴은 프렌에 그쳤었고, 이래갖고 저는 당연히 좀 보스턴을 좋게 봐야겠죠. 보스턴이 직전 경기도 그렇고, 여전히 올 시즌도 보스턴이 리핏에 도전할 만한 그런 훌륭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더라. 뉴욕전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요. 분명 워싱턴이 작년보다 구성도 그렇고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상대가 보스턴이라는 게 너무 빡셉니다. 분명 보스턴도 작년에 TD 가든과 이제 원정에서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얘네들이 가지고 간 승수 자체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 정도로 좀 비교가 불가능한 이런 전력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보스턴 쪽 사이드라든지 뭐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얘네가 맞대결상 오바가 많았던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댈러스 대 샌안토니오 경기도 있는데, 댈러스가 작년에는 뭐 되게 잘했었습니다. 파이널까지 진출을 하고 있었으니까 돈치치나 어빙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시즌 중간에 영입된 워싱턴이나 게포드, 제가 좀 작년에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댈러스가 그 이제 트레이드 이후에 워싱턴이나 게포드가 더해진 이후로는 원래는 수비가 안 되는 팀이었는데 리그 1위 수준의 수비를 구가한 시기도 있었었고, 확실히 영입 전에 비해서는 영입 후에 성적이 굉장히 대폭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나 게포드의 이런 보완이 훌륭하게 자리를 잡았었다. 그래서 원래는 공격 일변도의 팀이었었다가 공수 밸런스를 챙겼었고,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시즌에 이제 이적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데릭 존스 주니어나 뭐 조시 그린 이런 에너자이저 같은 친구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지금 탐슨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조금 변수로 작용할 만도 해. 탐슨이 원래 리그 최고의 3&D 자원 그런 선수였지만은 이제는 이제 부상 이력도 조금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선수만큼 막 활동량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외곽은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 댈러스가 과연 클레이 탐슨이 좋은 영입일지 이런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벤치에서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빠졌다든지 그런 것들도 아쉽긴 하지만은, 라이블리가 프리시즌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성장한 것도 있고, 그 정도 생각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웬벤야마의 팀이고, 뭐 이제 스테판 캐슬 같은 애들 좋은 선수도 드래프트도 하고 이랬지만은, 여전히 샌안토니오도 올 시즌은 좀 선수들을 키워나가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크리스 폴이나 뭐 반즈 이런 베테랑들을 영입하긴 했는데, 솔직히 뭐 폴이야 많은 시간을 뛸 것 같지는 않고, 해리슨 반즈 아직 쌩쌩하긴 한데
저는 반즈가 이런 샌안토니오 같이 애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좋은 선수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들고 뭐 웬베냐마가 이제 루키 시즌을 딛고 소포머 시즌인데 뭐 올림픽에서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웬베냐마가 올 시즌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이제 포포비치 감독이 웬베냐마를 얼마나 좀 관리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공수 밸런스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고 현 시점에서 저는 지금 그 샌안토니오에 웬베냐마랑 더불어서 좀 이제 코어급으로 가져갈 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 저는 이제 바셀이나 소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바셀까지 결장을 한다. 이런 상황이어서 샌안토니오의 전력이 댈러스보다도 지금 조금 100%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댈러스가 이렇게 4대 0으로 개패기도 했었고 그 전에 3시즌 동안 11대 1로 댈러스가 꾸준하게 샌안토니오는 잘 조져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홈이라는 점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댈러스 쪽을 좋게 보고요. 아무래도 외곽에서 갈릴 것 같다. 그런 경기인 것 같고 웬베냐마도 어느 정도는 이제 라이블리 같은 애들이 견제를 해줄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댈러스 쪽 좋게 보고 보는 거는 오바로 볼게요. 댈러스가 얘네를 샌안토니오를 이길 때는 어지간하면은 오바로 조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면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덴버 대 오클라호마 경기가 있는데 첫 경기부터 개막전부터 아마 얘네들이 작년에 서부 1, 2위였던 것 같은데 얘네들 전부 다 같은 승수였었죠. 미네소타까지. 올 시즌 이제 덴버를 보면은 여전히 뭐 베스트 5는 강력하다. 바뀐 거는 이제 KCP에서 크리스티안 브라운으로 바뀐 거 정도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브라운이 작년에 덴버의 핵심 벤치였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를 주전으로 끌어올렸다. 마땅히 올 시즌 덴버는 웨스트브룩 말고는 뚜렷한 벤치 자원 이런 영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덴버는 여전히 베스트 5는 강력하지만은 벤치는 아쉽다. 이런 상황이에요. 벤치 에이스로는 이제 뭐 서부르기 아마 벤치를 이끌 텐데 여기다가 이제 뭐 페이튼 왓슨 같은 애들이 도와주고 하겠지만은 글쎄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원래 덴버 같은 경우는 벤치가 부실하다 보니까 뭐 주전 자원들 머레이라든지 뭐 요키치 이런 애들이 벤치 자원이랑 섞여가지고 꽤나 이제 긴 출전 시간을 가지고 가고 이랬었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웨스트브룩이랑 요키치랑 같이 뛴다. 웨스트브룩은 달리는 선수고 요키치는 본인의 기량을 활용하려면은 일단은 요키치가 상대의 이제 포스트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박혀야 되거든요. 요키치의 이런 그 뭐 픽오프라든지 핸드오프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덴버의 좀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요키치를 활용하려면 덴버는 일단은 요키치를 안쪽에 박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속공으로 이끌기에는 조합이 좀 안 맞는다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서부룩이 덴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은 있긴 합니다. 뭐 그리고 작년에 이제 덴버가 홈에서는 34승 8패 원정에서 24승 17패인데 오클이나 덴버나 작년에 홈 원정 전적이 똑같아요. 오클라호마는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기디를 빼고 카루소를 데리고 왔거든요. 분명히 좋은 보강입니다. 여기다가 하텐슈타인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사실 오클라호마는 모든 단점을 커버를 했다. 그 정도로 오프 시즌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하텐슈타인이 부상으로 한 5, 6주 정도 결장이 불가피하거든요. 한동안 오클라호마는 하텐슈타인 없이 경기를 해야 된다. 뭐 작년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인업 보면은 그냥 그 기디 대신에 카루소가 들어간 모양새고 도르트를 끌어올렸다. 아마도 도르트는 이렇게 거의 뭐 6인 선발 체제?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따라서 투빅을 세우느냐 도르트를 세우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 덴버는요 오클라호마가 투빅을 돌려야 하는 팀이거든요. 하텐슈타인을 써가지고 얘가 나름대로 수비 센스도 있고 손질도 좋기 때문에 요키치를 좀 견제할 만도 하고 그리고 고등같이 이렇게 높이가 있는 애들도 홈그랜이 블락 자체는 괜찮은 선수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덴버전에 오클라호마는 하텐슈타인이 필요했던 건데 내일은 없다는 점 그런 게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이 돋보이는 점이라면은 내일 일단은 뭐 상대조상으로 작년에 오클라호마가 덴버한테 3대1로 많은 승리를 거뒀었다. 그리고 이 경기 모두 다 언더였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제 언더가 났던 경기들 중에 뭐 무난하게 언더가 떴던 것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226.5잖아요. 근데 덴버는 요키치가 출전했을 때는 전부 다 거의 한 230점을 넘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덴버가 요키치가 뛰는데도 기준점이 좀 낮은 편이긴 하다. 이거는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 경기가 언더오버가 사실 조금 까다로운데 작년에 일단은 모든 맞대결 해서 언더였다는 거 이것도 조금 들어오기도 하고 저는 언더오버는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클라호마도 얘네들이 좀 뛸 때는 뛰고 이런 팀인데 작년보다 일단 오클라호마는 수비가 그래도 카루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백코트의 수비는 정말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이 하텐슈타인에 써먹어야 되는 경기에 없다는 거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보강이 조금 잘 된 쪽은 오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클 프렌에다가 언더버는 진짜 어려운데 저는 언더 일단 보도록 할게요.
오크프렌의 언더 이 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세크 대 미네소타는 딱히 뭐 특색으로 준비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보이는 거는 세크라멘토는 지금 라인업상으로 팍스, 허더, 드로잔, 머레이, 사보니스. 드로잔이 영입이 됐고 허리슨 반즈 대신에. 그리고 2번 자리에 작년에 프로에서도 허더가 뭐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부진도 있고 이래가지고 허더 대신에 키온 앨리스를 써가지고 좀 수비 보강을 많이 했었거든요. 팍스가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또 허더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분명히 키온 앨리스를 쓸 때보다는 외곽에서의 경쟁력은 조금 있겠다. 그건 맞는데 사실 또 데로잔이 3점을 안 던지는 선수라 가지고 나는 솔직히 데로잔을 좀 높이 안 봐. 시카고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이래가지고 저 돈을 줄 만큼 데로잔이 영입할 만한 선수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세크라멘토는 어쨌든 간에 오늘 뭐 허더가 있긴 하지만은 드로잔이 있는 거는 이런 팍스의 공격에서의 이런 롤 분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외곽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작년에 보였던 게 원래 재작년에는 팍스가 엄청난 활약도 해주고 사보니스도 이제 뭐 요키치 다음 가는 컴플리트 센터로 쓰면서 되게 잘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재작년 같은 공격력이 안 보였다. 그게 문제였었는데 올 시즌에는 일단 허더랑 드로잔이 있으면은 수비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세크라멘토의 라인업은 원래 사보니스도 뭐 리바운드는 잘 잡지만 이 친구가 악어팔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제 림 수비에 있어서는 좋은 선수는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내일 세크라멘토의 수비력 자체는 좋은 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랜들이 너무 못했어요. 랜들도 못했었고 뭐 콜리 같은 애들도 야투도 되게 별로였었고 맥다니엘스도 야투도 별론데 오파울로 일찌감치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제가 올 시즌 미네소타를 두고서는 작년에 칼 앤서니 타운스를 쓸 때보다 코트가 굉장히 비좁아졌다. 랜들도 이제 3점보다는 2점 슛의 능력이 많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원래도 고베어는 외곽은 없는 선수죠. 타운스에서 랜들로 바뀐 거는 분명히 이런 외곽 생산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빈첸조를 얼마나 쓰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디빈첸조가 직전 경기는 뭐 맥다니엘스가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리기도 하고 콜리도 얼마 안 뛰었잖아요. 그래서 디빈첸조가 30분 이상을 뛰긴 했는데 미네소타도 레이커스전에 많은 3점을 뭐 던진다거나 성공률이 좋았다거나 이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미네소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팀적으로 좀 코트가 비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팀이 조금 더 나은 편이냐. 미네소타가 분명히 첫 번째 경기는 되게 실망스러웠었는데 그래도 내일 경기는 다른 날보다는 좀 공격하긴 편하지 않을까. 분명히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훌륭한 수비수가 버티는 레이커스의 인사이드랑 세크라멘토의 인사이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머레이가 좋은 선수긴 한데요. 내일 라인업 중에 세크라멘토는 머레이 말고는 좋은 수비수가 안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미네소타를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원정임에도. 작년에도 세크가 미네소타한테 상전적 2대1로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가고 이러긴 했는데 글쎄 세크가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어. 팍스가 다시금 재작년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하는데 좀 조심히 가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226.5에서 5점이나 지금 기준점이 빠져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내일 뭐 선수 결정 소식 있나? 네, 저는 221.5로 바뀌면 이거는 언더 못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네소타가 확실히 이제 그 수치적으로 보면은 미네소타의 수비력이요. 그 이제 작년에 미네소타가 원래 106.5 실점이었었는데 홈에서는 103.7 실점, 원정에서는 109.3 실점으로 거의 뭐 홈이랑 원정에서 수비가 6점가량 차이가 났다. 이런 거는 있거든요. 오히려 원정 가면은 미네소타는 득점력이 한 2점가량 오르고 오히려 미네소타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홈에서는 215점가량 났는데 원정에서는 뭐 한 223점? 이렇게 난 거를 생각을 하면은 원정 미네소타 생각하면은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은 나죠. 아무래도 다른 거보다 이 세크라멘토가 그 라인업 자체가 수비적으로 뭐가 없다는 점 그게 제일 생각이 나네요. 저는 뭐 그러면 오바로 꺾어야겠네.